파우더 할 때도 그냥 팡팡 두드리기? 노노노노노. 언니 마스카라 할 때도 디테일이 있다고요? Yes, 있습니다. 하이라이팅은 진짜 이렇게만 쓰라만 줘도 와, 이거 보이시죠? 이거 미쳤다고. 헬로우 여러분, 임보라입니다. 오늘은요, 화장 잘하는 사람은 이것만큼은 꼭 한다 하는 5가지를 좀 준비를 해봤어요. 화알못 보라돌이들이 놓치기 쉬운 디테일들이어가지고 이게 생각보다 별거 아니지만 막상 해놓고 보면 완성도가 확 달라지거든요. 지금까지는 몰라도 괜찮다. 이 영상을 기점으로 우리 좀 이제 바꿔보자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5가지 팁들을 여러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첫 번째부터 가볼게요. 첫 번째는 브로우예요. 우리 눈썹도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브로우 할 때 이것만큼은 꼭 하자 하는 체크리스트들을 조금 뽑아봤어요. 첫 번째는요, 브로우 들어가기 전에 유분감을 좀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브로우 그리기 전 파우더나 음영 섀도우를 이용해서 눈썹을 한번 눌러주세요. 눈썹에 베이스나 스킨케어가 껴있을 경우에 유분감 때문에 잘 지워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파우더도 좋지만 브라운 계열의 음영 섀도우를 살짝 깔아주면 컬러로 인해서 윤곽이 조금 더 살아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색감을 올릴 때 너무 진하게 올리지 않게 될 거예요. 브로우 컬러를 꼭 한 컬러로만 끝내려고 하지 말고요.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가이드라인을 브로우의 연한 컬러로 좀 잡아주고 부분적으로만 안쪽에 진한 컬러로 좀 채워주세요. 이렇게 확실히 컬러를 줄 수 있는 부분과 아닌 부분을 구별해주면 부드럽게 연하면서 진하게 입체감을 주기가 좋아요. 특히 다른 부분을 떠나서 이 앞머리 부분은 너무 진하지 않게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고 가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앞부분 칠할 때 손거울을 최대한 가까이 두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칭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눈썹 대칭 맞출 때 이 디테일 무조건 챙겨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의 밸런스와 대칭을 중간중간 체크해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눈썹을 갈 때에는 여러분 이렇게 3가지 컬러 중에서 비교를 좀 해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브로우 컬러 한 2-3개 정도를 손등에다가 묻힌 다음에 모발색과 지금 눈썹 그린 색의 사이를 찾아주시면 조금 더 연하게 뺄 수 있겠죠. 한 요 정도로 톤을 좀 빼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최대한 뭉쳐있는 부분 없이 내 눈썹을 같은 결 방향으로 쓸어주고 반대 방향으로도 꼭 쓸어주세요.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좀 쓸어주셔야지 뿌리의 깊은 부분까지 묻거든요. 이렇게 치간 칫솔로 결 모양만 살짝 잡아줍니다. 이 브로우 마스카라로 모발의 톤을 조정을 했기 때문에 훨씬 더 톤 차이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밝아져요. 자, 그리고 다음은 우리 보라돌이들이 정말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바로 아이라인. 그리기 편하지만 디테일은 올라가는 화알못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지금 알려드릴게요. 아이라이너 하면 크게는 젤, 리퀴드, 펜슬 이렇게 다양하잖아요. 하지만 초보자일수록 일단은 펜슬부터 시작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실수를 하더라도 지우기가 조금 더 편하고 꿀렁꿀렁하게 그리더라도 수정하기가 편해요. 이렇게 말만 하면 또 어려우니까 같이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려 볼게요. 제가 오늘 사용할 제품은요, 바로 이 제품입니다. 시스터앤 더블 이펙트 워터프루프 아이 펜슬 매트 브라운 컬러예요. 일단 여러분 아이라인 컬러감이요, 10가지 이상 넘어가는 브랜드는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근데 시스터에는 총 15가지 컬러로 되어 있어서 보라돌이들이 좀 더 연하고 쉽게 활용하기 좋은 컬러들로 취향에 맞춰서 다양하게 선택해서 그리기가 좋아요. 그렸을 때 굉장히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뭉침 없이 그려지는 텍스처예요. 픽싱되면 그대로 밀착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매트 브라운 컬러는 또렷하지만 너무 강해 보이지 않는 매트 질감의 라이너예요. 워터프루프여서 그런지 땀과 유분에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형 테스트를 하고 물에다가 첨벙첨벙 해봤는데 막 번지거나 지저분해지는 게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페스티벌 시즌이기도 하고 이제 7, 8월 되면 여러분들 여름휴가 많이 가시잖아요. 우리 팬더 보라돌이들을 위한 펜슬이기도 해가지고 괜찮다 싶어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저는 매트 브라운 컬러를 사용을 하지만 언니 저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연하고 부드러운 컬러를 찾아요 하신다면 이렇게 초코 브라운과 시나몬 모카는 훨씬 더 연한
브라운 계열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중에 고르셔도 괜찮아요. 눈꼬리로 사용해도 되지만 음영 컬러로 활용하기도 너무 좋더라고요. 일단은 아이라인을 그릴 때 여러분들 디테일이 크게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눈꼬리를 그릴 때랑 점막을 그릴 때예요. 꼬리를 그릴 때는 눈동자 끝나는 부분을 기준으로 살짝 빼주시면 되는데 흰자가 끝나는 부분 바로 옆에 이렇게 눈 고랑이 있거든요. 그 고랑을 꼬리를 그릴 때 막지 않아야 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 윗부분을 쭉 일자로 그려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펜슬을 눕히지 않게 살짝 비스듬하게 세워서 해야 조금 더 얇게 그리기 편해요. 이렇게 하면은 라인의 존재감이 조금 더 또렷해지죠? 이게 초보자일수록 펜 쪽의 이 끝부분이 뭉툭해지면 그리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이 펜슬의 경우 한번 펜 쪽을 뒤에서 깎아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매끈하게 만들어서 쓸 수 있어서 진짜 너무너무 편리해요. 그리고 여기서 점막이 잘 보이는 눈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 윗부분을 이렇게 들어보면 속눈썹 뿌리가 난 자리가 있어요. 이 부분을 메워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제형 자체가 엄청 부드럽기 때문에 특별한 자극 없이 정말 약한 힘으로도 점막이 깔끔하게 이렇게 다 커버가 됩니다. 나는 점막이 너무 또렷한 건 싫다 하시는 분들은 톤을 조금 화사한 걸로 바꿔주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저는 초코 브라운을 가지고 왔어요. 살짝 밝은 컬러로만 올려주셔도 이질감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렇게 눈매 라인을 잡는 컬러랑 눈 안에 점막을 채워주는 컬러를 조금 다르게 잡아도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만 따라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형 자체가 너무 부드러워서 글리터 제형도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이 베이비 피치 이게 정말 요물이더라고요. 은은한 샴페인 핑크 컬러인데 제형이 너무 부드러워서 펄 자체가 볼륨감 있게 과하지 않아요. 그냥 눈 밑에 살짝 글로우함을 주기도 좋고요. 특히 중안부가 긴 분들, 인중이 긴 분들은 입술 산에 글로우한 라인을 살짝 올려주면 입술 라인도 예뻐 보이고 비율도 교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똥손의 킹입니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좀 디테일을 싹 끌어올려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라이너가 컬러가 많아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해도 좋고 섀도우처럼 살짝 스머징 시켜서 활용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참에 한번 디테일을 좀 키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은 파우더. 파우더 할 때도 그냥 팡팡팡 두드리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냥 팡팡 두드리기? 노노노노노. 파우더도 어떤 부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처음 단계에 가장 양이 많을 때 올라가는 부분은 볼 중앙, 이마 중앙, 그리고 턱 끝. 양이 정말 적어야 되는 부분은 코 벽, 그리고 외곽이에요. 그리고 이 외에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눈 밑, 팔자가 있어요. 파우더도 잘 쓰면 정말 매끈해 보이지만 잘못 쓰면 피부가 엄청 지저분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발라야 되는지를 같이 좀 바르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일부러 파우더를 아예 안 바른 상태고 베이스까지만 한 상태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과 파우더를 해볼 건데 일단 저는 사용할 때 이 안에서 퍼프에 고루 묻도록 만들어줘요. 이 라네즈 퍼프는 칼집이 나 있어서 퐁퐁퐁 하면은 이렇게 파우더가 올라오는 타입이기 때문에 살살살살 전체적으로 묻히는 게 중요하고 처음 묻히는 양은요. 앞볼 위주로 중앙에만 올려줘도요. 다르죠? 이쪽 느낌과 이 반대쪽 광 있는 느낌의 마무리감이 진짜 달라져요. 그래서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이 정도만 이렇게 눌러서 올려주는 정도만 해도 된다. 그리고 아직 양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중앙을 기점으로 이렇게만 눌러줘도 이 중앙이 잡히죠. 그러면 남은 양으로 뒤에 외곽을 가주는 거예요. 그럼 이 광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덜어지지만 피부가 그렇게 푸석푸석해 보이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파우더 쓸 때는 제발 양을 팍 묻히는 게 아니라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파우더 쓸 때는 중앙의 첫 번째 단계가 제일 중요하다. 자, 턱도 양이 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새로 묻혀서 이렇게만 눌러주면 그럼 끝이에요. 이제 나머지 양으로 외곽을 가는 거지. 여기에서 살짝 접어준 다음에 나머지 양으로 이 코 벽 있죠? 코 벽 보면 여기도 유분이 되게 잘 끼는 구간이에요. 그 부분도 이렇게 눌러주면 피부 결은 좀 좋아 보이면서 스틸하게 매트하게 마무리를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지속력도 엄청 올라가고 유지력도 정말 좋아져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양을 바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비포와 애프터를 비교했을 때에도 애프터 부분이 너무 푸석해 보이지 않게 피부결은 좀 살려주면서 마무리감을 깔끔하게 갈 수 있죠. 반대쪽도 똑같이 해볼게요. 방금 한 방법대로 이렇게 중앙만 살짝 처음 묻히는 걸 묻혀주고 다르잖아요. 이렇게만 해줘도 다르다니까요. 이제 나머지 양으로 외곽 터치해주고 퍼프 반 접어서 코벽. 그러면 파우더리하지만 피부결은 살아있는 느낌. 자, 그리고 다음 마스카라 갈게요. 언니 마스카라 할 때도 디테일이 있다고요? Yes, 있습니다. 마스카라도요, 같은 마스카라지만 어떻게 활용하냐, 어떻게 사용하냐, 양은 얼마나 사용하냐에 따라서도 진짜 많이 달라져요. 하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스타일의 속눈썹 컬링을 좋아하는지를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취향에 따라서도 선택해야 되는 마스카라의 종류가 좀 달라요. 꾸덕하게 뭉치고 볼륨감 있는 스타일을 좋아하는 경우에 마스카라의 솔 자체도 이렇게 도톰하고 섬유질이 풍부한 제품을 선택해 주시는 게 좋고, 적당한 볼륨감과 컬링감을 가지고 싶으면 솔 자체도 두껍지 않으면서 섬유질의 질감도 약간 있는 제품을 선택해 주시는 게 좋아요. 아예 롱컬링으로 얇고 가볍게 내추럴빛으로 올라가길 원하면 솔 자체도 빛 형태의 솔을 선택해 주시고 얇은 섬유질의 마스카라를 선택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같이 바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려 볼게요. 하기 전에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뷰러 일단 한번 좀 봅시다. 자, 보면 이렇게 뷰러 사용할 때 이게 이렇게 섀도우들이 많이 뭉쳐 있거나 붙어 있는 분들 있죠. 촉촉한 티슈 제형들이나 클렌징 워터를 묻힌 뭐 솜이라든지 그런 걸로 좀 닦아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마스카라 하기 전에 이제 뷰러가 지저분하면은 이 뷰러에 묻어있는 섀도우 찌꺼기들이 묻을 수가 있거든요. 뷰러를 이렇게 깨끗한 상태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뷰러를 해줄 건데요. 뷰러를 할 때에는 최대한 살살살 내가 줄 수 있는 힘에 정말 반의 반 정도로 꽉 누르는 게 아니라 살짝살짝 올려주고, 그리고 요즘처럼 특히나 습하고 더울 때 있죠. 이렇게 뷰러를 해주고 나서 바로 마스카라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마스카라를 들어갈 건데 마스카라 바를 때 뭉치지 않으려면 이 부분은 무조건 디테일 가지고 가야 돼요. 마스카라를 들어갈 때 이렇게 전체적으로 바르고 나서 한참 있다가 덧바르는 게 아니라 시간치 솔로 양 조절을 좀 해주면서 뭉친 부분 없이 결을 잡아주고, 얘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마스카라를 덧발라주는데 정말 바로 해줘야 되고 양을요 최대한 엄청 덜어줘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필요한 부분에 살짝씩만 더 컬링을 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화장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한 번 더 마스카라 해야지 하고 딱 올리면 여러분 더 이상 말하지 않을게요. 엄청 뭉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마스카라 바르고 나서는 웬만하면 눈을 질끈 감아버린다든지 감으려고 하지 말고 오른쪽 한 부분 마르는 동안 반대쪽 이제 뷰러를 집어주면 눈을 잘 안 감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터. 하이라이터 갈 때도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하이라이터가 다 비슷한 컬러인가 싶지만 은근히 컬러들의 존재감이 다 달라요. 하이라이터도 요즘에 정말 이렇게 다양한 컬러들이 많잖아요. 발색감 자체도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메이크업 무드에 따라서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바를 때는 정말 간단하지만 여러분들이 사소하게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자마자 이렇게 간단해? 오 마이 갓 이럴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기대하고 봐주셔도 돼요. 자, 그럼 보여드릴게요. 하이라이터를 바를 때 여러분들이 브러쉬 선택도 좀 중요해요. 이 광대 부분이 고르게 촤르르한 느낌을 내려면 이렇게 약간 펜 브러쉬들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근데 초보자이면 초보자일수록 최대한 작고 가볍고 숱이 너무 많지 않은 걸로 써주시는 게 좋아요. 묻혀줄 때도요. 너무 많이 묻히지 않아도 돼요. 그냥 살짝 톡톡톡 올려준다는 느낌만 있어도 됩니다. 하이라이트를 들어갈 때는요. 딱 이 한 가지만 알면 무조건 꼼수 끝! 이 광대를 들어갈 때도 이 광대와 눈 밑 애교살 사이를 해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슬쩍 쓸어만 줘도 여러분 보이세요? 하이라이팅은 진짜 이렇게만 쓸어만 줘도 와, 이거 보이시죠? 이거 미쳤다고. 이렇게 해주면 진짜 끝이에요. 반대쪽 해볼게요. 딱 이 부분만 해주는 거, 바로 광대랑 이 눈 밑 애교살 사이 딱 이 한 부분에 집중해서
쓸어주는데 한 방향으로만 쓸어줘도 피부가 굉장히 탱글탱글해 보여요. 저 방금 전체적으로 파우더를 바른 피부 표현인데도 엄청 탱그르르르한 이런 느낌이 나는 거죠. 하이라이트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정말 다양하게 열심히 저만의 꿀팁을 녹여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작은 차이에서 오는 큰 변화를 여러분들도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영상은 여러분 여기까지고요. 인보라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않으셨죠? 우리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며칠 뒤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